어둠 속에서 차고의 전구가 깜빡이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강민재는 망치를 쥔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망할 전구. 또 고장났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차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가을밤의 쌀쌀한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바로 그 순간 옆집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민재 씨. 혹시 차고 불 좀 고쳐줄 수 있을까요? 목소리의 주인은 이준서였다. 새로 이사 온 옆집 남자. 27세. 안경을 쓴 부드러운 인상의 그는 민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준서의 눈빛은 맑고 진지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왜 저 사람 차고를 고쳐줘야 하지? 나는 생각이 스쳤지만 준서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약해졌다. 알았어요. 잠깐 볼게요. 민재가 준서의 차고로 들어서자 어두운 공간에 낡은 전구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구를 점검했다. 이거 배선 문제네요. 전구만 바꾼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민재는 툴툴거리며 도구를 꺼냈다. 준서는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고마워요. 민재 씨.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집도 낯설고 이런 일은 더 어색해서요. 준서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다. 민재는 평소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이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며 낮에는 정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차고에서 오토바이를 고치는 게 전부인 삶을 살았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은 그에게 낯설었다. 하지만 준서의 부드러운 말투와 조심스러운 미소는 그의 단단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별거 아냐. 그냥 이웃끼리 돕는 거지. 민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준서의 미소에 자꾸만 시선이 갔다. 준서의 집은 민재의 집과 달리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다. 차고 안에도 예술 서적과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예술가세요. 민재가 무심코 물었다. 준서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그림도 좀 그리고요. 그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네요. 난 그냥 망치랑 드라이버만 다룰 줄 아는 놈인데. 그날 밤 민재는 준서의 차고 불을 고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준서의 목소리와 미소가 맴돌았다. 뭐야? 이 기분은?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스스로를 스트레이트라고 생각해왔다. 여자친구와의 연애도 몇 번 했었고, 남자를 좋아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준서를 마주한 순간,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며칠 뒤, 준서는 민재에게 감사의 의미로 집에서 만든 김밥을 가져왔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 준서가 쑥스러운 듯 건넨 김밥을 받아들며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다. 고맙네. 근데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민재 씨가 도와준 덕에 차고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정도는 해야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준서는 서울에서 혼자 살며 꿈을 좇는 디자이너의 삶을 이야기했고, 민재는 마을에서 보낸 조용한 일상을 공유했다. 대화는 짧았지만, 민재는 준서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는 낯선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지만, 매일 밤 준서의 집 불빛을 보며 잠드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준서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았다. 준서는 마을 축제 준비를 돕고 있었고, 그의 밝은 웃음은 모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 들어온 건 준서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 박현우였다. 현우는 마을의 유명한 카페 주인으로 준서와 다정하게 대화하며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이 민재의 가슴을 묘하게 찔렀다. 뭐야? 저 녀석이랑 저렇게 친한가?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질투를 느꼈다. 그날 밤, 민재는 차고에서 오토바이를 만지작거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랬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지? 준서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준서를 향해 기울고 있었다. 그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그의 세계가 뒤바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민재는 며칠 동안 준서와의 만남을 피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럴 리 없어.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일에 몰두했다. 정비소에서의 긴 하루, 그리고 차고에서의 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준서의 얼굴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편, 준서는 민재의 태도 변화를 눈치챘다. 처음엔 민재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에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뭘 잘못했나? 준서는 자신의 행동을 되짚으며 고민했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민재의 단단한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태풍이 몰아쳤다.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준서의 집 차고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들은 민재는 망설임 없이 도구를 챙겨 달려갔다. 준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물에 젖은 채로 차고에서 물을 퍼내고 있었다. 준서 씨, 괜찮아요. 민재가 소리치자 준서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민재 씨, 왜 여기? 이런 날씨에 혼자 뭐 하는 겁니까? 위험해요. 민재는 준서의 손에서 양동이를 뺐으며 차고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함께 물을 퍼내고 망가진 배관을 손봤다. 비에 젖은 민재의 셔츠는 그의 단단한 체격을 드러냈고, 준서는 순간 시선을 돌렸다. 고마워요. 민재 씨. 또 도와줘서 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작업을 마친 후, 준서는 민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거라도 마셔요. 감기 걸리겠어요.
민재는 차를 받아들며 준서를 바라봤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과 투명한 눈빛은 민재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준서 씨, 왜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민재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준서는 웃었다. 민재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준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이건 그냥 우정일 뿐이야. 그렇지. 하지만 그의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 축제가 열렸다. 준서는 축제 포스터를 디자인했고 민재는 차고에서 만든 작은 오토바이 모형을 전시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준서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박현우가 다시 나타나 준서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미소는 굳어졌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불꽃놀이였다.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민재는 준서와 단둘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재 씨, 불꽃놀이 좋아해요. 준서가 물었다. 민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냥 볼만하죠. 하지만 그의 눈은 불꽃이 아닌 준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준서가 민재의 손을 살짝 스쳤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는 그 접촉에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당황하며 손을 빼냈다. 미안해요. 준서가 당황한 듯 사과했지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준서에게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서의 손길이 그의 손에 닿았던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내가 미쳤나?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는 거야?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준서를 향해 있었다. 다음 날 민재는 정비소에서 일하는 내내 멍한 상태였다. 동료들이 그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다. 민재야, 무슨 일 있냐? 요즘 좀 멍해 보인다. 동료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그의 마음은 준서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준서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민재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민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민재 씨는 그냥 좋은 이웃일 뿐이야. 내가 너무 앞서갔나?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작업에 몰두했다. 하지만 민재의 단단한 어깨와 따뜻한 눈빛은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중 준서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공개한 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이 작은 마을로 이사와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민재와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안겼다.
민재는 우연히 마을 카페에서 준서와 현우가 대화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았다. 이번엔 현우가 준서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이었다. 민재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그는 그 감정을 질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재는 준서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준서는 놀란 표정이었다. 민재 씨. 무슨 일이에요? 민재는 말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준서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준서 씨. 나 요즘 좀 이상해요. 자꾸 준서 씨 생각이 나고. 뭐랄까. 마음이 복잡해요. 그의 말에 준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재 씨. 솔직히 나도 그래요. 당신이 자꾸 생각나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말했다. 나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서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민재 씨.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민재는 준서의 상처와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강인함에 감동받았다. 준서 역시 민재의 솔직함과 따뜻함에 점점 더 끌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은 그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민재와 준서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자주 만나 차를 마시거나 마을을 산책했다. 민재는 준서의 작업실에서 그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고, 준서는 민재의 차고에서 그의 오토바이 수리에 동참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 내가 정말 준서를 좋아하는 걸까? 이건 그냥 호기심일 뿐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 질문을 던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다. 이 작은 마을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낯선 주제였다. 준서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마음을 열고 싶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그를 망설이게 했다. 만약 민재 씨가 나를 거부하면?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는 민재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민재와 준서가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다. 마을 카페의 박현우는 그 소문을 듣고 준서에게 다가갔다. 준서야. 민재랑 무슨 사이야? 사람들 말 많아. 현우의 말에 준서는 당황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현우는 집요하게 물었다. 친구. 정말 그뿐이야. 준서. 너도 알잖아. 이 동네에서 그런 관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준서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현우에게 단호히 말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날 밤 준서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재는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다. 그는 곧장 준서의 집으로 갔다. 준서는 솔직하게 말했다. 민재 씨, 나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민재는 준서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다. 준서 씨,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나도 무서워요. 이런 감정 처음이라서.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준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손길은 따뜻했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마을의 시선과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마주해야 했다. 민재와 준서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사랑을 키워갔다. 민재는 준서의 그림을 보며 그의 열정을 사랑했고 준서는 민재의 손재주와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마을의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다. 어느 날 민재는 정비소에서 동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다. 민재, 너 그 옆집 디자이너랑 너무 자주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동료의 말에 민재는 화가 치밀었다.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준서 역시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점점 더 부담을 느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우리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닐까? 사람들 말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는 거 싫어요.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서 씨, 내가 신경 쓰는 건 당신뿐이에요. 다른 사람들 말 따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의 어머니가 마을을 방문했다. 그녀는 민재와 준서가 가까운 사이인 것을 눈치채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재야, 너 그 남자랑 무슨 사이니? 어머니의 질문에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냥 친구예요. 엄마. 민재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초리가 자신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재는 준서에게 전화했다. 준서 씨, 나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까지 알게 되면. 준서는 민재의 고민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민재 씨, 나도 가족에게 외면당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난 어떤 시선도 견딜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다음 날, 그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말했다. 엄마, 나 준서 씨를 사랑해요. 그게 남자라 해도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준서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준서 씨, 우리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준서는 그의 품에서 미소 지었다. 응. 민재 씨, 우리 같이. 민재와 준서의 사랑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들은 마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민재는 준서의 작업실에서 그의 그림을 보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준서는 민재의 차고에서 그의 오토바이를 함께 손보며 웃음을 나누었다.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마을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특히 박현우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못마땅해 했다. 그는 준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준서, 너 민재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이 마을에서 그런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준서는 단호히 대답했다. 현우 씨, 내 사랑은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현우의 말은 민재에게도 전해졌다. 민재는 화가 났지만 준서를 위해 참았다. 그는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 씨, 당신이 상처받는 거 싫어요. 내가 더 강해질게요. 준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도 강해질 수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마을의 편견을 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마을 축제에서 준서의 그림이 전시되었고, 민재는 그의 작품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을 느끼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민재의 정비소가 마을 개발 계획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는 자신의 꿈과 생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준서는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재 씨,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의 꿈, 내가 지켜줄게요. 준서는 자신의 디자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재의 정비소를 홍보했다. 그는 새로운 로고와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SNS를 통해 마을 밖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민재는 준서의 노력에 감동받았다. 준서 씨, 당신이 없었으면 나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정비소는 새로운 고객들로 북적였고, 마을 사람들도 민재의 열정을 다시 보게 되었다. 민재와 준서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었다. 1년 뒤, 민재와 준서는 여전히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민재의 정비소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고, 준서의 디자인 작업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더 큰 미래를 계획했다. 마을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다. 처음엔 그들의 관계를 낯설게 보던 사람들도 두 사람의 진심과 노력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민재의 어머니는 준서를 가족처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명절마다 함께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재와 준서는 마을 언덕에서 불꽃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1년 전, 그들의 손길이 처음 닿았던 그 벤치였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서 씨,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더 용감해질 수 있었어요. 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 씨, 당신 덕에 나도 다시 사랑을 믿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마을의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 동안 민재는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요. 준서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응. 민재 씨. 어디든. 같이.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이야기였다. 차고에 깜빡이던 전구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마을 전체를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었다.